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철수설까지 나오는 한국제너럴모터스 GM 사태에 대해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른바 먹튀 우려가 있어 혈세 투입은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3위인 한국 GM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이어 전면 철수까지 언급하며 이달 말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선전포고한 겁니다. 현재 한국 GM 관련 직원은 15만여 명에 달해 철수 시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살려야 한다는 의견과 부실 경영으로 망하는 회사에 내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립니다. 찬성 측은 확실한 정상화 방안 등을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판매 촉진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노조의 양보를 통한 생산성의 극대화,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돼야만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다른 나라에서 속속 철수했던 GM의 전력을 볼 때 정부의 손실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관행을 보게 되면 한국 GM이 지원만 받다가 지원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철수하게 되면 결국은 폭탄 돌기뿐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만 뒤로 뒷세대에 물려주는 이런. 지원 여부를 두고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한 한국 GM.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지지 않으려면 냉철한 협상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경기도 안산시가 문 닫은 영화관이나 빈 상가를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제공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껏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발표나 강의 때 필수품인 프리젠터입니다. 통상 붉은색 레이저빔이 활용되지만 이 프리젠터는 색깔은 물론 자유롭게 글씨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안산시 청년창업공간 시네랩 입주기업이 개발한 건데 조만간 특허 출원할 예정입니다. 문 닫은 영화관을 개조한 시네랩은 시제품 제작실, 교육실 등 여러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무실 임대료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제일 좋고요. 3D 프린트나 이런 기타 공구들을 무상으로 임대해줘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같은 공간에 입주한 공연예술기업도 공연장을 연습과 기획의 공간으로 활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로봇 등 다양한 소품을 이용해 어둠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리허설 하듯이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단원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빈 상가를 임대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한 안산시가 이번엔 문 닫은 영화관을 개조해 세 번째 창업 공간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도록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또 청년들은 평소에 생각했던 전문 분야를 이게 기업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창업 공간에 입주한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글로벌 공항 중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공항이 정시 출발률은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항공통계 전문 사이트 플라이트 스태츠가 계획된 출발 시각보다 15분 늦게 출발하는 항공편 비율을 집계한 결과 인천공항은 1월 기준 44개 허브 공항 중 최하위였습니다. 또 1월 평균 정시 출발률은 50%로 44개 허브공항 평균인 78.2%보다 28%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는 베이징 상공 교통량이 크게 늘며 인천공항의 관제에도 영향을 미친 데다 인천공항 특성상 겨울철 기상 변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가 미래에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을 가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세에서 5세 자녀를 둔 서울 거주 부모 31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전문직을 선호했습니다.
그 뒤로 예술, 체육, 연예인, 교사, 사무직, 기술직 등을 자녀가 가지길 바라는 직업으로 꼽았습니다. 한국 외에 일본 동경, 대만 타이베이, 미국 뉴욕, 핀란드 헬싱키 등의 부모 300명씩을 조사한 결과 이들 4개국 역시 모두 전문직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데다 빚도 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벼랑 끝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층 경제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취업이 특히 어렵고 체감 고용 여건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7%로 청년층 공식 실업률인 9.9%와 전체 연령층의 체감 실업률 11.1%를 훌쩍 넘었습니다. 또 빚도 늘어서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는 2012년부터 2016년간 86% 급증했고 청년층 우울증 환자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전체 평균의 3배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번 달부터 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주요 그룹의 경우 다음 달 전후로 채용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설 연휴 이후부터 치열한 취업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설 명절은 정신적으로 부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데다 설 연휴가 끝나면 주요 기업의 상반기 사원 공채 공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주요 취업 포털에 따르면 삼성 SDI, S1,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호텔신라 등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이달 중 신입사원 채용 접수를 마감합니다. 이는 그룹 차원의 신입 채용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다. 30대 그룹의 신입 공채는 예년의 경우 3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LG전자, CJ그룹, SK그룹은 3월 둘째 주에, 삼성그룹, 롯데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셋째 주, 포스코는 넷째 주에 공채를 시작합니다. 현대차도 평년처럼 2월 말 또는 늦어도 3월 초에 신입, 인턴 사원 공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일찌감치 상반기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일부 공기업도 최근 상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논의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 탓에 올해 채용 전망은 기업별로도 들쑥날쑥한 모습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여 청년 일자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20, 30대 청년 농부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감각으로 농촌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을 체험 관광으로까지 확대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여성 농부 김일중 씨가 농사짓는 딸기 농장입니다. 김 씨는 단순히 딸기를 재배해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험 농업으로 확대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딸기 수확부터 딸기를 활용한 케이크나 와플 만들기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해 연간 7천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조각 케이크 만들기, 찹쌀떡, 와플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 체험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손님들이 다시 오는 30대 젊은 농부 정상용 씨는 연간 600만 송이의 고품질 장미를 생산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탄탄한 농사 기술과 소비시장 정보에 맞춰 장미를 생산해 연간 2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업은 미래에 비전이 있고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나오게 되었고 이제 재배 기술을 배우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채소, 과소, 축산 등 분야별로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CEO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공모 사업을 통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청년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고령화로 꺼져가는 농촌에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33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5.78%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5.63%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실업률은 꾸준히 하락한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3.73%로 4년째 악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 교육도 실시하는 건데요. 농촌 고령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정부의 1,200인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모집에 3,3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사업이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서면과 면접 평가 과정에서는 신청인들의 영농 의지와 목표, 영농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말까지 1,200명을 최종 선발하고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씩, 길게는 3년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금은 청년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 불안, 기술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쓰입니다. 다음 달 16일까지는 스마트팜 교육을 받을 청년 농업인 60명도 모집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농장과 축사를 일컫는 스마트팜은 농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이번 교육은 최장 1년 8개월 동안 무료로 진행되고 자격이 갖춰지면 농업법인 취업을 지원받거나 월 10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000헥타르였던 스마트팜 규모를 2022년까지 축구장 넓이 7,000개에 해당하는 7,0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에 농식품 분야 일자리 3만 3천 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농 육성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쓰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집값을 잡으려 하니 강북이 출렁이고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설 이후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한두 달 새 수억 원이 치솟던 강남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정부가 수억 원 상당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자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겁니다. 문제는 강남을 누르자 강북 집값까지 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강남보다 투자 비용이 낮은 강북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반대로 화성과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은 빈집이 속출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올해 역대 규모의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설 이후 신TTI 시행 효과에 집값 상승 피로감 등으로 주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 가치가 떨어지는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서울 집값 잡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산 가치가 있는 똑똑한 한 채를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심화되면서 서울은 매물 품귀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강화, 보유세 카드라는 직접적인 압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마케팅 업계에서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를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이 마케팅계의 새로운 흥행 공식,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플루언서는 사전적인 의미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유튜브와 SNS 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활용해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인플루언서는 SNS 스타나 파워블로거, 또 인기 있는 1인 방송 진행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SNS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유명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늘자 2010년 후반부터 이들을 활용한 마케팅 방식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파워블로거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트라가 지난해 발간한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이란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미국의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2017년에는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원 규모였지만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00억 달러, 약 10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10조 원 시장이라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막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이 SNS의 영향을 받아서 물건을 사는 주 소비층은 10대에서 30대 후반인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이들은 오랜 시간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면서 이 친근감을 가지게 된 인플루언서를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호감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SNS를 통해서 인플루언서의 일상을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친근감과 또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미레이트 항공의 마케팅 사례입니다. 이 에미레이트 항공은 900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거느린 유튜브 스타 이 케이시 네이스텟에게 이용 후기 영상을 올리는 조건으로 이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가 올린 후기 영상은 불과 며칠 만에 조회수 5,2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항공사가 56억 원을 들여서 찍은 전년도 광고 영상보다 무려 9배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서 이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에게는 투자 대비 높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만큼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그중에서 특히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SNS의 인플루언서는 크게 4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연예인이나 셀러브리티, 또 유명 크리에이터 등 팔로워 100만 명 이상의 메가 인플루언서, 또 다음으로 기자나 스타블로거 등 인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팔로워 10,000명 이상, 또 100만 명 이하의 매크로 인플루언서, 또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하면서 500명 이상, 1만 명 이하의 팔로워를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또 마지막으로 개인 블로거나 SNS 이용자로 500명 이하의 팔로워를 가진 나노 인플루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서 중소규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최근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메가 인플루언서나 매크로 인플루언서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이 팔로워의 규모는 적지만 활동하는 분야의 전문성이 높고 또 타깃이 명확하고 팔로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플루언서의 팔로워가 수십만 이상일 경우 홍보의 규모는 크지만 인지나 반응도 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유명 스타보다 친근감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말을 사람들이 더 신뢰한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광고 전문지 에드위크가 조사한 지수, 즉 팔로워가 인플루언서의 좋아요나 공유, 또 댓글 등 홍보 내용에 반응하는 비율을 보면요. 이 10만 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할 경우 지수가 2.4%밖에 되지 않지만 1,000명 이하의 지수는 15.1%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마케팅 효과가 투자 대비 뛰어나다는 건데요. 이러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활약은 규모가 작은 기업도 SNS 마케팅을 통해서 대기업 못지않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까지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써야 성공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적은 비용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효과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에게 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